안녕하세요. 리솜영어 최순영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강의인 동사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동사는요, 제가 두 가지 강의로 좀 나눠놨어요. 설명이 조금 어떠한 개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서 나눠놨는데, 일단 오늘 할 거는 동사의 시제와 동사의 태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동사에 대해서 무언가 문법 문제가 나온다? 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세 가지거든요. 세 가지는 시제일치와 태, 그리고 주어와 동사 사이의 수일치입니다. 수일치라 함은 주어가 복수예요. 그러면 동사에는 비동사 어리 올 거고, 아니면 일반 동사에 s나 es가 붙지 않는 경우죠. 근데 주어 자리가 단수다라고 하면은 비동사로는 is가 올 거고, 일반 동사는 s나 es를 붙여야 하는 형태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사를 물어볼 때 주된 출제 의도예요.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이 시제 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즘 수능이나 모의고사 기출의 트렌드는 시제를 묻지는 않아요, 거의 뭘 묻냐면 수일치를 많이 묻습니다. 태도 많이 안 물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내신도 준비를 해야 하고, 내신에서는 서술형이라던가 이런 거에서 조금씩 건드리고 있는 개념이고, 어쨌든 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또는 나중에 회화를 한다거나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시제나 수동태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개념을 꽉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자료는 조금 아주 자세하게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 시제라는 거는 어쨌든 간 중등, 고등에서 나오는 문법에서 일정한 어떠한 특정 개념이 줄을 이뤄요. 그래서 앞에서 기문강을 할 때 제가 뭐 현재 시제라던가 미래 시제라던가 진행 시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훑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더 덧대지 않고요. 우리가 추가적으로 가지고 가야 할 완료 시제들 위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수동태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시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제라는 건 우리가 문장에서 얘가 과거에 일어났는지, 현재에 일어났는지, 미래에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면 누구부터 본다? 동사부터 보는 겁니다. 이 동사를 통해서 언제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정확성, 그리고 의미 전달,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게 시제입니다. 시제의 종류에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시제가 있죠. 현재에 일어난 일, 습관과 같은 반복적인 일, 일반적인 사실, 불변의 진리라고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현재 시제를 씁니다. 다만 현재 시제일 때는 우리가 여기 이 부분을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s나 es를 붙인다 동사에 그 얘기는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에 주의를 해주셔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과거 시제나 미래 시제의 경우에는 거의 수일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미래 시제 중에 begoing to가 있어서 비동사가 주어에 맞춰서 써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거의라고 드린 거고요. 과거는 아예 수일치를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죠. 동사의 형태가 변할 거니까요. 어쨌든 간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수일치예요. 현재 시제일 때. 자,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는 아니고요. 요거 잘못 나왔네요. 여기 동사 자리에 오는 거죠, 당연히. 동사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다? 시제를 알 수 있다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예문 보시면 매일매일 7시에 일어난대잖아요. everyday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시제는 현재입니다. 물은 100도씨에서 끓어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진실입니다. 이런 경우 현재 시제로 써요.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본 문법 강의에서도 이미 했어서요. 과거 시제 한번 살펴볼게요. 과거 시제의 경우에는 과거에 완료된 사건이나 상태를 나타내요. 그래서 동사의 과거형을 여러분이 외워두셔야 하고요. 기문강에서 제가 자료 배포해드렸었습니다. 동사에 따른 과거가 규칙 변화가 있고 불규칙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규칙 변화는 좀 외워둬야 하기 때문에 제가 표로 한번 정리해서 드렸고요. 여기서 예문으로 보시면 지난밤 영화를 봤다. 지난밤이 어제 지난밤이기 때문에 과거의 지난밤이기 때문에 동사에 ed 붙였다. 내가 어렸을 적에 이것도 과거죠? 그러니까 동사에 ed를 붙였다. 과거 시제에는 수일치를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미래 시제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그리고 예정된 일, 이럴 땐 will을 쓴다거나 be going to를 쓴다거나 will은 어쨌든 간 조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 쓸 거고요. be going to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동사 원형을 씁니다. I will call you later. 나중에 전화할게.
나중이죠. She's going to visit her grandma tomorrow. 그녀는 내일 할머니 집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예정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be going to. 기문강에서 했어요. 혹시 너무 짧게 지나가는데 나 이거 개념 이해 못하겠다? 기본 문법 강의에서 꼭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행시제까지도 그때 기문강에서 했었거든요. 진행시제는 어쨌든 간 특정 시점에 하고 있다라는 걸 말할 때 진행시제를 써요. 그래서 비동사의 ing 형태로 옵니다. 이 비동사가 현재형이면은 현재 진행형, 이 비동사가 과거형이면은 과거 진행형이겠죠. I am studying now. 지금 나는 공부 중입니다. He was sleeping at the time. 그때 그는 자고 있었습니다. 요렇게요. 그 특정 시점에 그 행동이 진행 중임을 나타내고 싶을 때 뭘 쓴다? 진행시제를 쓴다. 되셨나요? 그래서 비동사가 오고 ing가 와서 여기에 있는 게 동사인데 진행시제구나. 현재 진행시제 어떻게 써? 하면 그냥 ing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동사의 ing입니다. 그 비동사가 현재면 현재 진행형, 그 비동사가 과거면 과거 진행형. 동사 자리에 오는 우리 시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드립니다.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완료 시제예요. 우리가 완료 시제를 좀 어려워해요. 이유가 뭐냐? 한국에는 없는, 우리나라 말에서는 완료 시제라는 게 따로 없거든요. 근데 영어에는 있어요. 이게 약간 우리는 점의 개념의 시간을 씁니다. 딱딱 찍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현재면 현재, 과거면 과거, 미래면 미래 딱딱 점으로 찍어서 가거든요. 근데 이 완료 시제는 시간이 선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이 여기예요. 현재. 근데 현재 완료는요. 언제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보다 이전에 시작했습니다. 현재보다 이전에 시작해서 과거의 어느 순간에 시작을 한 게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지금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여기 선의 개념. 딱 점이 아니라요. 이 전체 시간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하고 싶을 때 현재 완료 시제를 쓰는 겁니다. 현재에 영향을 미치니까 현재 완료 시제를 쓰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특정 과거까지만 영향을 미쳐요. 근데 이 과거보다 더 과거에 일어난 거죠. 여기 있는 개념을 내가 말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여기가 뭐가 되는 거? 과거 완료 시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개념이 어떤 딱딱 정해진 지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떠한 시점, 내가 현재면 현재보다 이전에 시작한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행동을 할 때 그러한 동사를 표현하고 싶을 때 현재 완료 시제를 써요. 내가 과거 시점이 있는데 그게 기준점인데 그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걸 과거가 영향을 받더라 라는 걸 선으로 설명하고 싶다. 그럼 과거 완료 시제를 쓰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는 개념이라서 많이들 어려워합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완료 시제도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현재 완료, 과거 완료요. 미래 완료도 있습니다. 미래 완료까지 세 가지로 나눈다라고 하면 먼저 현재 완료입니다. 일단 완료 시제는 어떻게 생겼냐? have 또는 has 플러스 pp로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동사의 3단 변화를 외워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이것도 제가 자료를 배포해 놨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 pp 구문을 잘 모르시겠는 분들, 동사가 어떻게 3단으로 변화하는지를 아직 숙지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꼭 다운받아서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문제 풀 때 나 다 알았는데 pp 틀려가지고 점수 깎이면 너무 아깝거든요. 어쨌든 have나 has,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죠. 주어가 복수면 뭐가 올 거고요. have가 올 거고요. 주어가 단수면 has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오고 나서 have pp를 쓰면 그게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과거의 사건이 언제와 현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 영향을 미칠 때 쓰는 게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결국 현재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 그래서 그냥 단순 과거의 시제와는 좀 다른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 완료 시제가요. 의미를 네 가지로 나눠서 씁니다. 현재 완료가 완료 시제긴 한데 그럼 완료 개념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그 지금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 완료 시제가 의미를 네 가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는 경험, 하나는 계속, 또 하나는 완료, 또 하나는 결과입니다. 이거 위험한 발언을 하자면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내신에서 나와요. 고등학교 내신에서 안 나오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가 사역동사도 고등학교 내신에서 잘 안 나온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중학교 때 내내 하니까요. 중학교 때 지겹도록 하는 게 이 완료 시제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왜 안 나와? 중요하지 않아서 안 나와? 아니. 중학교 때 했잖아.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플러스 알파 개념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본적으로 내가 내재적으로 기본기로 깔고 가셔야지 고등학교 때는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심화 문법 개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 중학교 때 제일 많이 나와요. 경험, 계속, 결과, 완료. 네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완료 시제인데 경험일 때는 해석이 어떻게 된대요? 뭐뭐 해본 적 있다. I have been to Paris. 파리에 가본 적 있다. She's never tried 스시. 그녀는 스시를 먹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요. 계속은요. 쭉 뭐뭐 해왔다라는 거예요. We have lived in Seoul since 2010. 2010년부터 우리는 서울에서 뭐 했다? 살아왔다. 계속 살아온 거죠. She has worked here for 5 years. 5년 동안 그녀는 여기서 일해왔다. 쭉 해온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완료는요? I've just finished my homework. 나는 내 숙제를 방금 막 끝냈다. 결과는요? I have lost my wallet. 나는 지금 뭐를 잃어버렸어요? 지갑을 잃어버렸어. 지금 나 지갑 있어 없어? 그 결과 없는 거죠. 과거 행동의 결과가 현재에 영향을 미쳐요. 지금 그래서 나 지갑이 없어요. He has broken his leg. 그는 다리가 부러졌어. 그래서 지금 다리 붙었어? 아니, 아직 부러진 상태야.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 결과.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완료 시제가 나왔을 때 해본 적 있다, 계속 해왔다, 방금 했다, 과거에 그걸로 그 결과 뭐뭐 하다라는 의미의 형태로 다 해석을 해야지 네 가지를 구분할 수 있나요? 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경험에 나오는 이 부사들이 힌트예요. 계속에서도 for 또는 since와 함께 힌트로 나옵니다. 완료는요? 완료도 just, already, yet과 같은 애가 나오고요. 누구만? 결과만 힌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은 이 힌트가 되는 부사를 외우시고요. 얘네들이 들어가면 경험이다. 계속이다. 이걸 바로 푸는 겁니다. 문법 문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해석으로 푸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문법은 우리가 이런 개념을 익히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그냥 뽑아내서 푸시는 겁니다. 여기서 대부분 중학교 내신이나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면 주어진 문장을 하나 줘요. She has never tried 스시. 이걸 보기 문장으로 줍니다. 그리고 해당 문장과 다른 용법으로 쓰인 하나를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랬을 때 하나하나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힌트들의 부사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속어죠. 같은 역할을 하니까요. 근데 그 사이에 for이 들어갔다? 그럼 for이 들어간 걸 답으로 고르는 겁니다. 일일이 해석하면 시간이 모자르는 게 완료 시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개념들 ever는 뭐뭐 해본 적 있는 거, never는 해본 적 없는 거, before는 이전에 한 거, once는 한 번, twice는 두 번, many times는 여러 번.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넣어버리면 내가 파리에 가본 적 있다? I have ever been to Paris. 가본 적 없다? I have never been to Paris. 나 이전에 가본 적 있다? I have been to Paris before. 이렇게. 한 번 가봤다? I have been to Paris once, twice, many times.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for 기간, since 시점은 일단 조심하셔야 되는 거 for에는 기간을 써요. for이 해석이 어떻게 되니까요? 동안으로 되니까요. since는요? 뭐뭐 이래로 뭐뭐부터 죠?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10년 이래로 여기는 5년 동안 이렇게 해서 그때 그 기간부터 쭉 계속이죠. 5년 동안 쭉 계속이죠. since랑 for이 힌트가 될 거고요. just, ready, yet 이 완료의 힌트가 돼서 방금 막 끝냈어. just, already 그는 이미 떠난 거죠. 이미 사무실을 떠났어. 이미 떠나고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완료의 힌트를 얻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결과는 없어요. 결과는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어쨌든 간 과거에 한 일이 뭐구나. 지금 영향을 미치는구나. 지갑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지금 지갑이 없구나를 알 수 있으면 결과예요. 현재 완료 네 가지 쓰임이 있다 그랬습니다. 경험, 계속, 완료, 결과. 경험엔 ever, never, before, once, twice, many times라는 힌트가 있고 계속에는 for, since라는 힌트가 있고
완료에는 just ready yet 이라는 힌트가 있고 결과만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일단 잘 숙지하시고 당연히 해석하는 방식도 숙지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 완료 시제가 자주 나오거든요.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이 각각의 역할에 맞게끔 어울리는 해석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완료 시제 같은 경우에는요. 진행 시제도 있어요. 자, 이거 더하기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현재 완료가 have 또는 has 플러스 pp예요. 진행 시제는요. 비동사 플러스 pp죠. 세로 덧셈 해주시면 됩니다. 얘네 더하면 더해지는 거 없으니까 have 또는 has가 오고 비동사의 pp형은 bean이죠. 아, 비동사에다가 pp를 썼네요. 제가 여기 진행 시제인데 ing 그리고 여기 밑에 그대로 뭐 나온다? ing. have, has been, ing가 현재 완료 진행입니다. 이거는 대부분 그냥 계속의 의미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과거에 시작된 행위가 지금도 근데 현재까지도 계속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have, has been, ing로 씁니다. 계속적 용법의 현재 완료랑 비슷한 역할. 근데 진행 중임을 뭐 하고 싶을 때,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게 현재 완료 진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인 거죠. 뒤에 예문이, 여기 뒤에 예문으로 바로 가볼게요. 뒤에 예문 보시면 I have been studying English for 3 years. 3년 동안 영어를 공부해 오고 있는 중이다. 지금도? 그러니까 하고 있다예요.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의 의미를 갖고 있는 for 기간, since 시점 이 친구들이랑 같이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지속된 행동의 결과 그게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도 ing를 써요. He has been running and now has out of breath. 뭐 한대요? 그가 뛰었어. 그리고 나서 숨이 차. 이게 지금까지 영향을 받으니까 ing를 써주는 겁니다. You have been crying. Are you okay? 그러면 이 운게 영향을 지금까지 받은 거죠.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형태보다 이 형태의 개념을 더 잘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러냐? 시험 출제 빈도수가 높은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중임을 강조하고 싶을 땐 현재 완료 진행으로 쓴다. 현재 완료 진행 어떻게 생겼다? have, has been, ing로 생겼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완료는 완료에 초점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결과, 지금 현재 과거의 행위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그 지금 영향을 미친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면 진행은 행위요. 그 행동이 지금 하고 있냐 하고 있지 않냐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완료 시제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 완료는 have, has의 과거형인 had가 들어가는 거죠. had 플러스 pp인데요. 어쨌든 간 이 과거 완료는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선 얘기했는데 이게 만약에 어떠한 과거예요. 근데 언제? 이 과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를 나타내고 싶어요. 더 먼저 일어난 일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다 하면은 had 플러스 pp를 쓰는 겁니다. 과거 분사요.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예문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여기 끊어 놓을게요. When I got to the station, 내가 역에 도착했을 때예요. 도착한 시점이 언제래요? 과거래요.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got to station이에요. 도착을 했어요. 근데 the train had already left. 이미 그 기차가 떠났답니다. 그럼 내가 도착을 이때 했는데 기차는 이보다 더 이전에 이땐가에 언제 기차가 had left 한 거죠. 그래서 have 플러스 pp가 아니라 had 플러스 pp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 she had gone to bed before her mom came home. 그녀의 엄마가 오기 전에 그녀는 잤대요. 엄마가 온 게 어디예요? 여기를 엄마가 온 거라고 보면 엄마 오고 나서 잔 거예요? 오기 전에 잔 거예요? 오기 전에 잔 거죠. 이쪽이죠.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여기 자러 갔다라는 게 had gone으로 쓰인 겁니다. 되셨나요? 과거의 기준점보다 이전에 일어난 일을 설명할 때 내가 생각했던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을 말할 때 우리가 뭘 쓴다? had pp를 쓴다 입니다. 그 다음 우리 이거 동사 다음 강의에서 또 얘기할 거거든요.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사용할 겁니다. 이거는 그때 설명할 때 다시 개념을 잡아드릴게요. 다만 오늘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과거 완료를. 과거 완료가 어떻게 생겨 먹었다.
had 플러스 pp로 생겨 먹었다를 잘 기억해 두셔야지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잘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인 결과 표현이랍니다. because 앞에서 끊어보겠습니다. he was tired. 그는 피곤했대요. 피곤한 건 언제예요? 과거입니다. 왜 피곤하냐 했더니 밤새도록 일했대요. 밤새도록 일한 거랑 피곤한 거랑 뭐가 먼저예요? 밤새도록 일한 게 먼저죠. 그래서 여기를 had pp로 쓴 겁니다. 밤새도록 일한 결과의 그 여파가 언제까지? 이 특정 과거 시점까지 영향을 미친 겁니다. 이것도 결국은 먼저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일어난 쪽이 had pp.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된 게 그냥 과거. 기준점이 과거입니다. 그 과거보다 이전에 일어나면 had pp를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기준점이 중요해요. 완료 시제는. 왜냐? 현재가 기준점이면 현재 완료를 써야 하고 과거가 기준점이면 과거 완료를 써야 하니까요. 좋습니다. 완료 시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완료 진행도요. has, have, been, ing처럼 had, been, ing로 쓰시면 돼요. 자, 시작 시점이 이때예요. 근데 그때보다 계속해서 과거 기준 시점이거든요. 계속해서 행동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가 아니죠. 그 과거 어떤 기준 시점까지 하고 있어요. had been ing를 쓴다입니다. 이것도 예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before 앞에서 끊겠습니다. Before the bus came. 그 버스가 오기 전에. 근데 왔다라는 시점이 과거네요. 이게 기준점이죠. He had been waiting for an hour. 근데 오기도 전에 그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럼 이전에 기다리고 있어서 과거 완료를 쓸 건데 그때 오기 전에 그 당시도 뭐하고 있었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행의 시점. 그러면 얘는 일정 기간 계속 지속된 거죠. 앞에 있는 표로 한번 볼까요? 여기가 before came here. 버스가 오기 전에예요. 근데 그보다도 이전부터 얘는 언젠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다리는 게 끝났냐? 아니, 그 오기 전 그 순간, 말하는 그 순간에도 뭐 하더라? 기다리고 있더라 라는 행동 지속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had been ing를 쓴 거다라고 보시면 되죠. 밑에 것도 볼까요? I had been working all night, so I was really tired. 마찬가지예요. 피곤한 과거 기준점. 근데 그보다 전에 나는 계속 쭉 뭐 해왔다? 일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피곤하다라는 원인과 결과가 보여요. 인과관계죠? 그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된 행위였으니까요. 밤새도록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완료 시제를 ing까지 더해서 과거 완료 진행을 쓴 겁니다. 과거 완료도요. 완료의 초점, 결과의 초점인 거고요. 과거 완료 진행은요. 흐름이요. 계속하고 있다. 진행이요. 그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완료 시제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시제 중에서 현재, 과거, 미래 했지만 그거 말고 과거 완료고 현재 완료 했어요. 미래 완료는 지금 안 건드렸거든요. 미래 완료 시제보다 여러분이 일단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 게 두 가지가 과거 완료와 현재 완료입니다. 과거 완료, 현재 완료 중에 뭐가 더 중요해요? 라고 한다면 현재 완료가 더 중요해요. 지금은. 근데 심화로 가면 과거도 중요합니다. 과거 완료. 그래서 현재 완료 개념을 잘 잡으면 과거 완료까지도 하실 수 있거든요. 잘 연결해서. 그래서 일단 선의 개념의 시제다라는 걸 잘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동사의 출제 의도, 수일치, 시제일치, 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시제일치, 시제와 관련한 걸 얘기한 거고요. 이제 태에 관련한 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수동태도 우리가 기본 문법 강의 때 이미 했는데 이제 또 더 나아가서 무슨 수동태가 있냐, 어떠한 문장 구조로 우리가 수동태를 만들 수 있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수동태 일단 생긴 거 어떻게 생겼어요? 동사에서 비동사 플러스 pp로 생겼죠. 기억하셔야 돼요. 비동사 플러스 pp로 수동태가 생겼는데 이 동사가 BPP로 나왔을 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주어가 그 동사의 행위를 스스로 한 게 아니죠. 그 동사의 행위를 당한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하는 주체보다 행위를 당하는 대상, 그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오게 되면서 수동태를 쓰는 겁니다. 개념 잡아보겠습니다. 수동태 비동사 플러스 pp예요. 비동사의 시제에 따라서 현재 수동태, 과거 수동태, 미래 수동태가 되겠죠. 비동사 플러스 pp,
비동사 플러스 pp입니다. 얘는 is가 왔기 때문에 현재 수동태일 거고요. 얘는 was가 왔기 때문에 과거 수동태가 될 겁니다. 얘는 심지어 yesterday라고 힌트까지 줬군요. 보시고 비동사 플러스 pp가 수동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 되다, 지다, 봤다의 형태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름이잖아? 돼지바 사 먹으세요? 돼지바. 되다, 지다, 봤다의 형태로 해석하시면 돼요. 책이 읽혀집니다. 많은 학생들에 의해서. 책이 동사의 행위를 스스로 하냐 못하냐를 판별하시면 책은 스스로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읽지 못하는 거죠. 누가 읽겠어요? 학생들이 읽겠죠. 행위의 주체가 뒤로 빠졌습니다. 행위의 대상이 주어 자리에 오게 되면서 수동태로 바뀐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 프로젝트가 스스로 끝날 수 있나요? 대체로 사람들이 프로젝트를 끝내는 거죠. 행위의 주체가 아닌 대상이기 때문에 얘도 수동태로 어제 그 프로젝트가 끝나졌다. 이렇게 끝나게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완료 시제까지 배웠잖아요. 현재 완료, have, has, pp. 과거 완료, had, pp. 여기에 수동태를 넣는다 하면은 제가 아까도 세로도 쌤 했었죠. have, has, had 다 한 방에 넣을게요. 여기에 수동태를 넣는 겁니다.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 아까 슬쩍 한번 제가 실수로 건드리고 와버렸네요. 그쵸? 얘를 더한다라고 하면은 have, has, had. 비동사의 pp형은 been. pp 그대로 내려와서 pp. 이게 완료입니다. 현재, 과거, 미래 수동태는 비동사의 형태가 바뀔 거고요. 수동태 중에서 완료 수동태는 have, has, had, been, pp입니다. 조동사는요? 앞에 조동사가 나오면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와야 하기 때문에 비동사가 변형이 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be가 오고 pp를 쓸 거예요. 됐죠? 그래서 has been done. 그 일이 이미 끝마쳐졌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 리포트는 제출되어야 한다. 언제까지? 금요일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수동태 시제. 진행까지 나와 있네요. 얘는 being, pp예요. 똑같이 세로도 쌤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행형이 어떻게 생겼는데요? 비동사의 ing잖아. 그냥 ing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비동사에 따라서 시제가 또 바뀌어서 ing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뭐로 바뀔 거고 비동사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비동사의 ing니까 be, being, pp로 더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이 지금 색칠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서류가 그 당시에 리뷰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신으로 나오는 겁니다. 사형식의 수동태와 뒤에 오형식의 수동태입니다. 이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심화 문법으로 여러분을 살짝 흔들리게 하는 건데요. 사형식 수동태는 중3에서도 나옵니다. 오히려 고등부보다는 중등부에서 건드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사형식 같은 경우에 목적어가 몇 개라서? 2개라서 그렇거든요. 원래 일반적으로 목적어는 하나인데 사형식은 주어, 동사, 사람을 나타내는 간접 목적어와 사물을 나타내는 직접 목적어를 씁니다. 문장의 형식 기억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기본 문법 강의 1강으로 가시면 문장 구조 다시 학습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목적어가 2개예요. 행위의 대상을 우리가 앞으로 빼서 수동태로 만들잖아요. 근데 행위의 대상이 2개인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행위의 대상을 앞으로 나갔을 때 수동태로 쓸 수 있는 그 방식이 2개인 거예요. 문장 2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간접 목적어가 중심이 돼서 얘가 주어가 되는 경우, 직접 목적어가 중심이 돼서 이 직접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경우, 이 2가지 형태로 수동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잡아둔 건데요. 간접 목적어는 쉽습니다. 간접 목적어는 얘가 주어가 됐을 때 여기 있는 동사가 그냥 비동사 플러스 pp로 쓰시면 되고 남은 직접 목적어 그대로 내려가서 써주시면 됩니다. 주어는요. 원래 우리가 by 플러스 행위자라고 해서 이렇게 쓰죠. 근데 일반적인 대중, 사람을 나타낼 때는 생략이 많이 됩니다. 여기 예문 보시면 마찬가지 그녀가 주었다 나에게 책 한 권을
그럼 에게 해당하는 me를 뭐로 쓰고 싶다는 거예요? I로 쓰고 싶다는 거죠. 이 주어로 쓰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I was given 하고 나서 여기 있는 직접 목적어는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she는 by her로 빠지는 거죠. 그럼 나는 받았어 그 책을 그녀에 의해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근데 직접 목적어가 조금 복잡해요. 직접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오는 경우 BPP를 쓸 거고요. 이 간접 목적어 앞에 뭐가 올 거냐면 전치사를 써줘야 하는 게 우리한테 조금 헷갈리는 포인트입니다. 직접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오게 돼서 수동태를 쓸 때는 간접 목적어 앞에는 전치사를 붙여요. 직접 목적어 앞에는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그대로 내려왔지만 간접 목적어는 전치사를 꼭 써주셔야 합니다. 이거 이유 있어요. 왜 이유가 있냐면 얘는 사실은 사형식을 몇 형식으로 바꾼 다음에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꾼 다음에 그 삼형식 문장을 뭐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수동태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만들 때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 붙이거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삼형식은 사형식과 다르게 목적어가 하나라 사형식에 있는 이 목적어가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럼 삼형식한테는 얘가 쓸모없지만 다시 사형식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챙겨줘야 하는 애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수식어구로 바꾸기 위해 이 명사 앞에다가 전치사를 둡니다. 그 전치사의 종류가 to, for, of인 거고요. 이 to, for, of를 붙여서 삼형식으로 바꿔놓은 걸 다시 수동태로 바꾸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나요? 예문으로 볼까요? 얘가 사형식이잖아요. 그녀가 나에게 책을 줬다. 문장 형식을 일단 정리하면 she가 주어, gave가 동사, me가 간접 목적어, 그 다음 book이 직접 목적어입니다. 얘를 삼형식으로 바꿀 때 삼형식은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로 씁니다. 그래서 she gave는 그대로 오는데 여기에 목적어로 a book을 쓴다는 거죠. 그러면 남은 게 me인 건데 이 me를 어떻게 할 거냐? 이 me를 뒤로 보내서 쓰긴 할 거야. 근데 me도 명사잖아. 얘를 수식어로 바꾸려면 전치사를 껴야 한다고. 그래서 얘는 전치사 뭘 쓰고? to를 쓰고 me를 써주는 겁니다. 이런 형태일 때 우리가 수동태로 바꾸는 거예요.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꾸고 해당 삼형식을 수동태로 바꿨기 때문에 전치사가 들어가는 거다.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다시 보시면 book 자체가 뭐가 되면 주어가 되면 gave는 was given, me 앞에는 to me를 써주고 by her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게 사형식의 수동태예요. 다만 이 사형식의 수동태 중 아까 방금 말씀드린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오는 경우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 to, for, of를 써야 하는데 to, for, of를 선택하는 건 사실상 동사다. 이 동사들을 보고 우리가 to, for, of를 쓸 건데 외우는 방식은 적은 것부터 올라가셔야죠. 그래서 많은 것. 사실 내가 외운 거에서 해당되지 않으면 to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ask 외워두시고 of로 그 다음 for 친구들을 외워두셔야 됩니다. for 친구들. for 친구들 외워두시고 해당되는 단어가 for, of에 없다 그럼 나머지 다 to로 바습니다. 왜? to가 제일 많거든요. 제일 많은 것부터 외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적은 순으로 외워서 속어로 헤쳐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ask 외워두시고 그리고 for에 쓰는 동사 buy, make, cook, get, find, build, choose 이런 애들 외워놓으시고 얘네 아니다 하시면 나머지는 to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오형식이요. 오형식이 이제 고등학교 문법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단골 소재입니다. 일단 오형식에서도 기본 구조부터 기억하셔야 되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수동태로 바꾼다. 해당 목적어가 주어가 되면서 이 동사가 뭐가 되고 BPP가 되고 문제는 이 목적격 보어입니다.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올 수 있는데 사실 오형식에서는 목적격 보어 자리가 진짜 다양하게 오거든요. 명사도 오고요. 형용사도 오고요. 이게 기본이죠. 보어 자리에 명사, 형용사가 온다가 기본.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또 뭐가 오냐면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오고요. 또는 동사 원형이 옵니다. 또는요, 투부정사가 오죠. 이거를 일단은 여러분이 인지하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그러면 정리를 좀 한 번만 해드릴게요.
O형식 같은 경우는 개념을 일단 잘 잡고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O형식. 잠시만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입니다. 근데 다른 것보다 이 보어에서 좀 중요한 건, 모형식에서 좀 중요한 건 보어입니다. 보어 자리에 누가 오는가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 주셔야 되거든요. 보어 자리에는요, 명사가 올 수 있다 그랬죠? 형용사가 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건 우리가 기본, 이 형식에서도 보어 자리에 명사, 형용사. 근데 또 하나 뭐가 올 수 있고, 투부정사가 올 수 있고,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요. 또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올 수 있고, 이건 나중에 뒤로 뺄게요. 또는 동사 원형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한 문장에 동사 몇 개? 하나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원래 이름은 원형 부정사라고 해요. 사실 원래 얘는 투부정사였는데요. 투가 떨어지고 그 투부정사의 동사 원형만 남아서 원형 부정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사요. 분사에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죠. 이런 친구들이요. 거기서 우리가 이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투부정사, 동사 원형은 우리 근데 중학교 때 진짜 많이 하는 거 분사. 이 친구들. 투부정사가 고등학교 때 제일 단골 소재로 쓰입니다. 명사, 형용사를 취하는 오형식의 동사도 있고요.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 동사 원형을 취하는 동사, 분사를 취하는 동사 있어요. 근데 다른 것보다 중요한 거,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의 종류 외우셔야 되고요. 동사 원형은 중학교 때 많이 하잖아요. 사역동사, 감각동사. 사역동사는 have and make. 감각동사 아니죠. 죄송해요. 지각동사. 뭐 watch라던가 또 뭐 hear이라던가 feel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지각동사라고 하죠. watch가 아니네요. 또 C입니다. C. 그리고 분사 같은 경우는 목적어와의 관계에 따라서 ing나 pp를 씁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명사, 형용사는 일단 둘 거고요.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면 allow라던가 허락하다, cause라던가 보일 때마다 외워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친구들은 enable이라던가 encourage라던가 ask라던가 want라던가 등등 있거든요. expect라던가 force라던가 보이실 때마다 자주 나옵니다. lead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동사들이 나오게 되면 목적격 보어로 투부정사를 취해요. 그러면 동사 원형으로 지금 취하는, 제가 조금만 줄여놓겠습니다. 자, 동사 원형을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에는 뭐가 있다? 아까 말했다시피 사역동사와 지각동사가 있다. 사역동사는 뭐가 있었고요? have, let, make가 있죠. 지각동사에는요, see, smell, feel 등이 있죠. 이런 애들이 있을 건데 얘네들은 동사 원형을 목적격 보어로 취해요. 그럼 분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경우는요, 이거는 여기 동사 원형이랑 투부정사 애들도 분사로 바뀔 수 있거든요. 이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를 하는 중이다라는 진행의 의미를 강조하고 싶을 때, 하는 중이다라는 진행의 의미 또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를 스스로 하지 못할 때, 그럴 때는 ing나 pp로 바꿔 쓰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어쨌든 간 보어에 투부정사, 동사 원형, 분사 다 올 수 있는데 투부정사 취하는 동사, 동사 원형을 취하는 동사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볼게요. 여기서 일단 투부정사로 목적격 보어를 쓰는 경우 뭐가 있대요? want, expect, 아까 제가 써드린 것들,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은 좀 외워두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want, expect, ask, tell, allow, force, cause 등등등 있어요. 여기에 플러스로 get도 좀 넣어주십시오. get. 이런 애들이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해요. 근데 얘네들이 그러면 수동태로 바뀔 때 어떻게 바뀌냐? 얘네들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they가 주어, expect가 동사, 힘이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to win the race가 목적격 보어죠. 그럼 수동태는 힘이 지금 주어로 되겠다는 얘기라서 he로 왔죠. expect가 어떻게 됐어요? was expected로 됐습니다. 목적격 보어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잘 외워두시면 돼요.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를 잘 외워둘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역동사요. 사역동사 같은 경우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즉 원형부정사를 쓰는데요. 얘는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수동태 전환이 make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have, 이 사역동사 종류 뭐 있어요? have, let, make가 있죠. make 수동태로 전환 가능, let은 수동태로 바꿀 때 allow로 바뀌어요. 그리고 have를 수동태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럼 수동태로 전환할 때는 어떻게 되냐? make부터 가볼게요. 여기서 the teacher가 주어, made가 동사, me가 목적어, write the essay가 목적격 보어입니다. me가 주어가 되면서 수동태로 가는 거죠. I made가 was made가 되고 이 목적격 보어가 동사 원형으로 왔는데 갑자기 뭐가 생겼어요? to write라는 투부정사가 생겼죠. 여기서 포인트, 원형 부정사라 그랬잖아요. 원래 얘는 뭐였는데 투부정사였는데 to가 떨어져 나가서 원형 부정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수동태로 되면 힘이 조금 약해져서 다시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made 같은 경우는 be made to로 많이들 말씀하시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사역동사의 수동태입니다. 근데 let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My parents 하나 해볼게요. Let me go out. 나 나가는 거 허락해 주셨어. 이거 과거형입니다. last는 right이라고 할게요. 이거 수동태로 바꾸잖아요. 그럼 me가 I예요. 근데 let을 뭐로 바꾸래요? allow로 바꾸래요. 그럼 나는 허락받은 거니까 I was allowed가 되는 겁니다. let 자체를 수동태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럼 allow 기억하세요? allow는 앞에 누구를 목적격 보어를 투부정사로 취하는 동사였습니다. 여기 있죠. 투부정사 써야 되는 친구.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도 뭐로 쓰는 거예요? to go out으로 쓰는 거예요. by my parents 이렇게요. 그래서 let 같은 경우는 수동태 전환 시 allow로 대체로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으면 이 자리에 allow 밑에다가 be allowed to 동사 원형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써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케이, 그 다음 지각동사요. 지각동사의 수동태 같은 경우에는 원형일 때는 원형부정사. 그 지각동사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현재분사가 진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현재분사 ing로 쓰는 경우에는 ing를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얘도 원형부정사잖아요. 사실은 투부정사가 왔어야 하는 자리인데 이 자리를 동사 원형으로 바꾼 겁니다. 그럼 얘가 수동태로 바뀌었을 땐 he was seen 하고 나서 cross를 to cross the street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근데 만약 이 자리를 내가 건너고 있는 중인 그 사람을 본 거예요. ing로 바꿨어요. 그럼 수동태로 바꿀 때도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ing로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사역동사, 지각동사는 수동태로 바꿀 때 원형부정사를 투부정사로 바꾼다. 다만 지각동사는 보어가 현재분사일 때는 그대로 ing 유지한다. 아까 전에 사역동사 중에서는 have and make만 수동태로 바꿔서 be made to 기억하시라 했고 let은 수동태로 바뀔 때는 be allowed to로 쓸 거다. 이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명사, 형용사 보어의 수동태는요. 우리가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수동태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대로 유지하면 돼요. they, 그들이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어요. 힘이 목적어, president가 목적격 보어. 그래서 목적어가 주어가 되면서 elected는 was elected로 됐어요. 그럼 목적격 보어는 어떻게 됐냐? 그대로 내려온 거죠. president. 이렇게 유지합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수동태의 관용 표현은 여러분 안타깝게도 외워두셔야 하는 겁니다. 원래 BPP 쓰고 나면 대부분 행위자가 by로 오거든요. by 행위자. 근데 by 행위자를 쓰는 수동태 문장과는 다르게 다른 전치사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to, 사람, for, 이유. of, from, 뭐뭐로 만들어지다. be interested in, of, at. 미안하지만 우리는 외국인이라 외워야 합니다. 근데 다만 조심하셔야 될 거. be known to, be known for이요. 이럴 때 알려지다가 다른 형태예요. 이런 사람에게 알려지다 할 땐 to고요. 이유가 붙으면 이런 이유로 유명해지다 라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알려진다, 잘 가르친다고 알려져 있다.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가 좀 다르게 붙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친구들은 여러분이 관용 표현으로 외워두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 거 좀 정리를 해볼게요. 동사 중에서도 시제랑 수동태 했습니다. 우리는 시제, 현재, 과거, 미래, 진행 시제까지 했고 거기에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드렸던 거는 다른 것보다 완료 시제였습니다. 완료 시제는 두 가지로 했어요. 미래 완료 있는데 오늘 안 했어요.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 했어요. 현재 완료에 경험, 계속, 완료, 결과 있었죠. 경험, 계속, 완료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어요? 힌트가 따로 있었습니다. 경험에는 뭐가 있었고 ever, never, before, once, 뭐 twice, several times 이런 거 있었고 계속은 for, since, 완료는 just, ready, yet,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 행위가 어떠한 결과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과거는 과거 완료 시제 했었습니다. 과거보다 일어난 일이 더 과거인 경우에, 이전에 일어난 일인 경우에 과거 완료를 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완료 시제의 진행형도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 진행이면 현재 시점까지 지속 중인 행위를 강조하고 싶을 때 어떻게 생겼어요? has, have, 과거 완료까지 포함할게요. had, been, ing로 생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완료 시제를 조금 더 힘을 줘서 수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시제 끝나고 나서 수동태를 했었죠. 수동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동사 플러스 pp야. 행위의 주체가 아닌 행위의 대상이 주어 자리에 오게 되면서 비동사 플러스 pp를 써가 수동태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사형식의 수동태와 오형식의 수동태를 했었어요. 사형식의 수동태는 목적어가 두 개다 보니까 간접 목적어가 수동태인 경우, 직접 목적어가 수동태인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간접 목적어는 그냥 간접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동사가 BPP로 바뀌고 직접 목적어가 그대로 내려오지만 직접 목적어가 주어인 경우에는 동사가 비동사 플러스 PP로 오되 전치사 to for를 붙이고 나서 간접 목적어를 붙인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형식에서의 수동태는요. 목적격 보어의 형태가 중요했어요. 목적격 보어가 투부정사인 경우에는 비동사 플러스 pp를 쓰고 그대로 투부정사를 유지한다. 근데 사역동사인 경우에는 be, made, 투부정사가 살아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색깔이 자꾸 변해서 신경 쓰이죠? 자, 그 대신에 let 같은 경우는 뭘로 바뀐다? be, allowed, to로 바뀐다. have는 수동태로 쓰지 않는다. 지각동사 C로 갈게요. be, seen. 동사 원형일 때는 투부정사로 쓴다. 근데 얘가 현재 분사일 때는 현재 분사를 그대로 유지한다 라고 했습니다. 명사 형용사도 수동태로 바뀌어도 그대로 유지해서 내려온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했던 동사, 시제편, 수동태편이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완료 개념 잘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수동태, 사형식과 오형식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게만 하면요. 앞으로가 좀 편해지니까요. 힘들더라도 이 개념만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에는 동사 하나 더 남았거든요. 가정법을 좀 하려고요. 가정법이 친구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건데 사실 공식을 잘 고착화를 시켜놓으면 나한테 내가 잘 잡아만 놓으면 앞으로가 또 편해질 개념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가정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